50의 나이는 인생의 중간쯤이라 했지만 내겐 벼랑 끝이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후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마트 계산대와 편의점을 오가며 생계를 버텼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통장 잔액은 3만 8천 원. 냉장고 안엔 며칠 된 김치와 달걀 2개뿐이었다. 그때 문득 내가 이 집의 아내인지 아니면 그냥 생존을 책임지는 노동자인지 헷갈렸다. 그날 저녁 남편의 대학 동창 도연이 찾아왔다. 반듯한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여유 있는 미소. 오랜만이에요. 세희 씨, 창수는 잘 지내죠?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는 남편의 옛 친구였지만 지금은 성공한 중년 사업가였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연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같은 나이니까 세희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오래된 벽처럼 굳어있던 내 마음을 건드렸다. 남편에게 듣지 못했던 말, 이해한다는 그 짧은 문장이 그날 밤 내 귓가에 오래 남아 마치 속삭이듯 울려 퍼졌다. 세희 씨, 지난번 말씀하신 재테크 고민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안심을 주었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시작된 투자 상담은 어느새 내 일상의 유일한 대화가 되었다. 작은 카페 구석, 창가 쪽 자리에서 도연은 말했다.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래요.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다른 세상에 있죠.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 속에는 이해와 위로가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금세 눈물이 고였다. 요즘은요,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는 날이 없어요. 같이 있어도 너무 멀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세희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느끼는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남편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다. 그날 이후 도연의 문자는 내 하루의 리듬이 되었다. 오늘은 좀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내 외로움의 틈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가 주는 공감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다음 연락이 기다려졌다. 도연은 어느새 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내게 건강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다. 요즘 어깨 많이 뭉치죠? 이럴 땐 림프가 막혀서 그래요. 그는 의사도 아닌데 마치 전문가처럼 내 어깨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냥 피로 푸는 거예요. 그가 조심스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손끝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의 손길은 어깨에서 팔로 그리고 손끝으로 옮겨갔다. 여기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혈이 좀 풀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경계하라는 신호가 울렸지만 마음은 그 따스함을 놓지 못했다. 남편은 이런 거 안 해주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남편은 이런 말도 이런 손길도 없었지. 그날 이후 도연의 존재가 위로이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내 피로를 풀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닫아줘야 할 문을 스스로 열고 있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지 3일째였다. 텅 빈 거실엔 남편의 낡은 슬리퍼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나는 혼자 식탁을 마주했다. 식은 밥, 젓가락 소리만 가득한 저녁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혼자 있으면 생각 많아지죠. 잠깐 나눠 마실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 남편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했지만 그는 회의 중이야라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 그렇게 도연은 내 거실로 들어왔다. 캔들 하나 켜고 와인잔 2개. 빛이 어스름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세희 씨,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나 마음이 텅 비어요. 그 공허함을 그냥 두면 늙는 거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 손등을 살짝 덮었다. 우리에게도 두 번째 청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위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위험이 두려움보다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고백처럼 부드럽고 그 안엔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도연 씨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경계선 너머에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란 감정이 죄책감보다 먼저 내 가슴을 채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금기를 넘었다. 한때는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내가 다시 한 여자로 돌아갔다. 그 후로 며칠간 세상은 달라 보였다. 거울 속에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고 머리를 말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되찾은 건 청춘이 아니라 내 안의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의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오랜만에 함께 앉아 국을 나누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나마 평온하다고 느꼈던 그때 식탁 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르르 부르르. 화면엔 도연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다. 받아야지. 계속 울리잖아. 남편의 말에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 순간 화면에 짧은 문자가 스쳤다. 어젯밤엔 고마웠어요. 오늘도 생각나요. 숨이 멎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누구야? 아, 그냥 투자 상담하던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가 받았다. 세희 씨, 저 도연 씨 아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요즘 우리 남편이 세희 씨랑 자주 연락한다면서요. 밤늦게까지.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거짓말처럼 주방 한켠에서 남편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말보다 깊은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들킬까 두려운 양심이었다. 며칠 동안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가 잠적하듯 사라지자 불안과 의심이 뒤섞였다. 혹시 나만의 감정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심 끝에 도연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누군가 웃고 있었다. 예, 맞아요. 그 나이대 여성분들이 다 비슷하죠. 조금만 공감해주면 다 마음을 여세요. 도연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멈췄다. 세희 씨 웬일이에요? 나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혹시 나랑 했던 그 말들, 그 위로들 전부 다 다른 여자들에게도 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표정하게 웃었다. 그게 뭐가 나빠요? 다들 외로워서 오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내 귀가 멍해졌다. 그럼 나도 그 다들 중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세희 씨, 감정은 거래예요. 당신도 나한테 기대면서 위로받았잖아요.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았다.
거기엔 이름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은주는 건강 상담, 미선은 와인 한 병, 세이 외로움 공감. 그 순간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모든 말이, 손길이, 눈빛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나는 울먹이며 당신 50대의 외로움을 이용해 장사했군요. 도연은 냉정하게 세희 씨, 그 외로움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감정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서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다. 그날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환상이 무너졌다. 그를 향한 미련도 나 자신에 대한 변명도 함께. 그날 이후 나는 밤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웃음이 떠올랐고 귀엔 그의 말이 맴돌았다. 감정은 거래예요.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갈랐다. 그가 이용한 건 내 외로움이었지만 더 깊이 아픈 건 내가 그 외로움에 스스로 값을 매겼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본 도연의 얼굴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잔인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사람의 외로움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50대의 마음을 이용해서 위로를 팔았죠. 세희 씨,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든 위로가 필요하죠. 난 그걸 제공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희망을 미끼로 절망을 팔았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기술이라고 불렀죠. 그는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당신은 뭐가 달라요? 나를 원했잖아요. 나도 원했고, 그게 뭐가 틀려요? 순간 눈물이 아닌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나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버려진 인간의 절규였어요. 당신은 그 절규를 장난처럼 다뤘죠. 그게 당신의 죄예요. 도연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결국 다 똑같아요. 세희 씨, 나이 들면 다 외로워서 누군가 붙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맞아요. 나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 기대야 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그날 나는 그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무너진 내 자존심을 다시 세웠다. 그것이 내가 50대에 다시 배운 존엄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나던 어느 날 나는 다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오래된 밥그릇 2개. 한때는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낯설고 눈물 나게 따뜻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된장 좀 짜네. 투덜대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말이 지금은 이상하게 고마웠다. 남편이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다. 요즘은 괜찮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남편은 여전히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의 무심함 속에도 나름의 진심이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던 그날 남편이 말없이 내 앞에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요즘 불면증 심하잖아.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그 작은 배려가 그 어떤 위로보다 컸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온기 속에서 문득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해를 바라지 않았다. 사랑은 특별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평범함 속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은 나를 몰랐고 나는 그를 오해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충분했다. 50대의 가장 위험한 유혹은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유혹의 끝에서 비로소 평범함의 진실을 배웠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들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이 되었다.